네, 전해드린 대로 명품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리포트에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 보면은 성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오찬도 했고,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단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그렇습니까?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그 중앙지검 1차장, 4차장과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은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임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조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임박했다기보다는 이 시기 부분은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김 여사가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신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혐의점이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내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백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인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뭐 동행을 하거나 네.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의자로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직 기소 아니면 불기소 이 여부를 전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피혐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도 가능합니다만은 예. 뭐 최근에 특히나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청탁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탁 유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공개된 이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 아까 보셨습니다만 청탁이 아니라면서 이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런 정황들 이 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카카오톡 대화에는 일단 청탁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미묘한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최 목사는 그 명품 가방 논란에서도 본인은 청탁 목적은 절대 없었고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을 한 뒤 방치해 사막에 이르게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숨진 아기를 안매장까지 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 씨하고 30대 B 씨가 아동 범죄, 그러니까 아동 학대 범죄로 예. 해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아동 학대 치사죄의 혐의로 지금 아동 학대 치사 혐의와 네. 사체 유기 혐의로 이제 구속 송치를 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4일 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에 또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동두천시 자택에서 이 아기가 숨지자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그 밭에 네. 시신 등을 이렇게 반려동물 관에 넣어서 아이고. 안매장의 혐의를 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입양도 문제지만 이 아기를 낳은 이 친모 네. 수사 대상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친모에게는 현재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그 아동에 대한 유기를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는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을 하고요. 예. 지금 이 입양 과정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출산을 한 당일에게 이 두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양육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뭐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온라인에서 아기를 이렇게 거래하는 불법 입양 사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본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우리가 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 그 의무적으로 어떤 예방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 예방 접종을 한 것 기록을 놔두고 나서 이걸 체크리스트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 과거에 어떤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 보호제와 보호 출산제를 시행을 해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소위 유령 아동이 생긴 것을 막아보겠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떤 불법 입양을 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은 네네. 일단 최대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출생아들에 대해서 병원에 오거나 예. 아니면 출생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출생 신고 이후에는 정부가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배우 박상민 씨요. 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음주운전 이번이 세 번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상민 씨는 199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그런 네.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이 면허 정지 수치가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달 18일에 예. 과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그런 상황이 적발이 됐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됐다. 이거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 그 음주 수치에 따라서는 기존보다는 가중처벌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이내에 두 번 2회차가 201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